의정부 고산 신도시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고립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로 교통 혼잡을 빚어온 양주시 지방도 360호선의 우회도로 건설이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되면서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양주시가 2035년 공원 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기본 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의 노후 대비를 위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지원하는 행복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고산 신도시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인해 마을이 고립됐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물론 의정부시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LH 측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개통된 고산대로입니다. 고산 신도시 주민들은 이 도로를 타고 남양주와 밀락 2지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원주민들은 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모습입니다. 기존 마을과 신도시 사이에 4차선 도로가 났습니다. 마을 입구와 신도시 입구가 어긋나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와 밀락 2지구 방면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반대편으로 500여 미터를 간 뒤 유턴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마을에서 5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이대희 씨. 이 씨가 경운기를 타고 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유턴 지점에서 방향을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통안전 요원까지 투입됩니다. 차선을 변경해 1km를 간 뒤 또다시 유턴. 반 옆에 붙어있는 마을을 가기 위해 유턴만 2번. 도로를 돌고 돌아 2km를 주행합니다. 전에는 쉽게 편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유턴을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진짜 농사를 그냥 짓기 싫을 정도로 고통이 있습니다. 최근엔 한 주민이 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터놓으면서 전과 같이 똑같은 줄 알고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들어오다가 바로 직사를 했습니다. LH는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LH 측에 공문을 보내 도로 건설로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의 단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지만 LH는 기존 설계대로 도로를 건설합니다. 주민들 역시 LH 측의 도로 개설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LH가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기존의 마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하라, 이런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도로가 불편함이 있다는 걸 예시하고 분명히 LH 측에 불편함을 호소하였지만 취재진은 LH 측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LH는 주민 불편을 없애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7년 동안 LH로부터 같은 말만 들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주시 지방도 360호선의 우회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청에서 광적 구간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회도로는 기존 백석에서 양주역 구간 3.1km에 이어 연곡 방성 구간 4km와 장례 추진 구간 2.5km입니다. 360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회천 일동통장협의회는 5일 덕정역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100여 명에게 서명을 받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통장협의회는 3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덕계 근린공원에서 공공기관 유치 희망 캠페인을 열고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양주시가 2035년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놓고 이어진 논의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원녹지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가 제시된 가운데 공원녹지의 확충, 보전, 관리, 이용지표 설정과 실천 방안, 일몰제에 대응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활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후 오는 12월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조학수 부시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에 있어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원녹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녹색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지원하는 행복캠퍼스를 운영합니다. 먼저 일자리가 연계된 행복캠퍼스로 지정된 대진대와 강남에서 교육과 창업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해 건강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경기 북부에 약 한 5개 정도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규모 면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크고요. 실제 벤처 기반 업체라든지 신규 창업자들이 정말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경영 컨설팅과 기술적 지원을 받는 지원해주는 그런 창업을 보육시키는 그런 전문 기관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또 의정부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걸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입주하는 업체들은 약 40개에서 50개, 저희가 정확하게 61실이 있는데요. 한 40개에서 50개, 왜냐하면 10평이 기본 단위인데 20평, 30평 쓰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율은 한 85% 정도 있는데요. 저희 입주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벤처 기반 업체들입니다. 또 신규 창업자들도 있고요. 저희가 전기통신 업체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한 화학 이런 제품들도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쪽 이런 쪽도 업체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만족도도 높고요. 저희 임대료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또 들어오시면 실제 경영 지원비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방문하시면 전문 매니저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입주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 검토가 끝나면 입주 심사를 따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그 입주 심사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됩니다. 경영 지원하고 기술 지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주로 경영 지원은 창업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도 지원해주고
국내외 박람회,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뭐 많이 못 갑니다만 그 제품을 가지고 해외 박람회를 나갈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 플러스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 이제 방송국에서도 많이 도움을 줍니다만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제작해서 제품 홍보할 수 있게 또 해주고요. 실제 또 기술 출원, 국내외 기술 출원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뭐 출원 비용 이런 것들은 거의 창업보육센터에서 무료로 해주신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창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이 영어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그 다양한 시설도 있고요. 그 공동 회의실이라든지 공동 강의실, 화상 회의실, 여기가 지금 공동으로 또 이용하는 카페인데요. 뭐 카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규 창업자들이 오시면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입주 심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한 15%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쉽게 창업이라는 어려운 과제의 첫 단계가 잘 진입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장담하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이중고를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를 높여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시행 3개월째 공정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목원에서 조경관리 일을 하고 있는 이용우 씨. 기간제 노동자로 지난 3년간 4곳의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지만 그나마 올해 새로 도입된 공정수당이 위안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도 이제 정규직에서 적고 또 공정수당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 또 이런 훌륭한 정책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떤 그 임금이라든가 생활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공정수당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개념입니다. 공정수당은 계약이 끝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기간제 노동자 홍소영 씨는 퇴사하면서 공정수당을 받았습니다. 공정수당은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동안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계약이 이제 만료되면은 그 다음 일을 또 이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 이런 공정수당이라는 거를 이제 퇴직할 때 받게 되면은 사실 급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공정수당 지급액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집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따라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도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총 1,800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타 기관이랄지 타 지방정부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고 또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공정수당.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개회식을 갖고 남종섭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또 원거리 통학학생의 교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오는 10월까지 총 20개 주제로 펼쳐지며 학교 숲 가꾸기와 학생 참정권 활성화, 고교 학점제 준비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